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 드리는 조간딱풀 4월 14일 금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요즘 국민의힘은 네 분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나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전당대 돈봉투 사건 점점 확대되고 있죠. 자, 일단 오늘은 뉴스원 아침에 보도된 인터넷 기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뉴스원 기사입니다. 통신사죠. 윤희숙 놀라운 꼰대들, 전화 툭 끊는 홍준표, 비아냥 못 참는 김기현. 자, 홍준표 대구시장, 그리고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해서 양비론인데 일단 뭐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서 먼저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윤희숙 전 의원이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여기에 출연을 했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홍준표 대구시장이 인터뷰를 하던 도중에 전화를 끊어버렸었죠. 그 전화 끊은 이유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마치 본인이 이 시샘을 하는 듯이 그렇게 질문자가 자꾸 질문을 해서 끊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바로 그 프로그램에 윤희숙 의원이 나와서 두 사람을 다 비판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을 당 상임 고문에서 해촉을 해버렸죠. 그 일에 대해서 윤희숙 전 의원은 너무 놀랐다. 이런 국민들에게 실망감만 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당이 국민의힘이 꼰대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중도층 공략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이렇게 가면 총선 참패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이 특정 지지 정당이 없다라고 대답하는 40%가량 되는 중간에 계신 분들이 결정하게 될 것이다. 내년 총선을. 그래서 국민의힘은 중간에 있는 40% 국민들에게 가장 조심해야 하는 게 꼰대 이미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홍준표 시장은 전화를 끊어버리고, 그 홍준표 시장이 비아냥이 좀 섞여 있지만 듣기 싫은 소리를 했다고 상임위원 해촉이라는 방식을 쓴 김기현도 잘못이다. 지지자들한테 굉장한 위기감을 줄 수 있다. 이것은 꼰대당 느낌이다. 이렇게 꼰대당 이야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가 있어도 참고 수용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꼰대 이미지를 벗어내는 것이 최대의 총선 전략인데, 전화 끊는 분이나 그것을 못 참는 분이나 놀라운 꼰대, 해도 너무한 꼰대다.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제 김기현, 홍준표를 손절해버렸죠. 자, 동아일보 오면 하단 기사입니다. 김기현 설전도 넘어 홍준표 상임 고문 해촉. 그러니까 홍준표 엉뚱한데 화풀이 한다. 이렇게 또 반발을 했습니다. 김기현은 정강훈 논란 등 위기론 정리에 나섰다. 이렇게 언론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홍준표는 더 왕성하게 의견을 개진할 것이다. 싸움이 끝나지 않은 거죠. 김기현 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들을 만났는데, 상임 고문의 경우에 현직 정치인이나 지자체장으로 활동하는 분은 안개 썼던 게 갈래다. 그에 맞춰서 정상화 시킨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어제 제가 설명드린 대로 홍준표는 대구 MBC에 출연을 해서 이 김기현이 이렇게 해촉을 하기 전에 그럼 차라리 나를 해촉을 하든지, 지금까지 뭐 자치단체장이 상임 고문을 맡은 적이 없는데 나를 그렇게 뭐 위촉을 했으면은 내가 하는 말이 듣기 싫으면은 해촉을 하든지, 이렇게 해서 진짜 해촉을 해버렸죠. 자, 그리고 홍준표를 상임 고문에 위촉한 사람은 김기현이 아니었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었습니다. 홍준표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반발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되지도 않을 사람을 밀어서 당대표 만들어 놓더니 뒤통수나 친다. 되지도 않을 사람을 밀어서 당대표 만든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을 이야기를 하겠죠.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만든 사람이 내 뒤통수를 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전선이 점점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홍준표는 앞으로 총선 승리를 위해 전국 전반에 대해서 더 왕성하게 의견 개진을 할 것이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홍준표의 그 하방 정치, 본인이 스스로 하방한다고 해서 대구에 내려갔죠. 근데 대구발 SNS 정치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진행이 될 것이고, 그것이 결국 총선에는 보수 진영의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자, 그런 우려도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은 이렇게 내분으로 떠들썩한데, 민주당은 돈봉투 사건, 지금 이재명 이어서 뭐 여러 가지 추문들이 있는데, 지금 돈봉투 의혹이 지금 터졌습니다. 자, 조선일보 일면 톱 보시면은, 이 기사가 일면입니다. 일면 메인 기사입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때 40명에게 돈 뿌렸다. 검찰이 윤관석, 이성만, 국회의원들, 민주당 국회의원들, 압수수색 영장에 그렇게 적시가 돼 있다고 합니다. 전대 때 40명이 돈 뿌렸다. 2021년에 송영길 캠프 척 9명이 국회의원 등에게 9,400만 원을 전달을 했고, 돈 받은 의원 10명 중 일부는 확인이 됐다. 돈 받은 의원이 또 20명이라는 이야기도 있었죠. 그래서 지금 이것이 돈 받은 의원 10명에서 20명, 그리고 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전부 40명, 그리고 또 70명, 이렇게까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일보는 40명이라고 했는데, 윤관석, 이성만, 강래구,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위원, 감사협회 회장이죠. 이 사람들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40명이 적시가 돼 있다. 그래서 조선일보가 확인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검찰은 윤관석, 이성만 국회의원, 강래구, 이정건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조택상 전 인천시 정무부시장, 송영길 보좌관, 박모 씨, 이렇게 해서 9명을 이 사건 피의자로 입건을 했고, 이들은 모두 전당대회에서 2021년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캠프에서 활동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9명을 피의자로 입건을 한 상태고, 또 당시 윤관석 의원과 강래구 감사협회장이 송영길 후보 캠프에서 당내에 돈 봉투를 살포하는 과정을 사실상 주도했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 40명 이렇게 늘어났죠. 그런데 한국일보 오늘 아침 인터넷판은 70명입니다. 한국일보 인터넷판. 검찰 민주당 돈 봉투 수수자 70여 명 의심, 현금 9,400만 원 입증 강건이다. 검찰은 현금을 받은 현역 의원이 10명 이상, 그리고 지역본부장 등 관계자는 약 60명. 그러니까 한국일보는 70명까지 지금 보는 겁니다. 전체 합해서 국회의원 10명 이상, 한 20명 정도 된 일단 그렇게 의심이 되고 있죠. 압수수색 영장, 한국일보가 확보한 압수수색 영장에 따르면 이 윤관석, 이성만, 강래구, 이정건, 송영길 보좌관, 인천 전 부시장 9명, 이것은 조선일보가 같은데, 점점 더 한국일보가 파악한 것은 한 60명이 더 있다. 국회의원 10명 이상 외에. 그러니까 70명, 최소 70명 이상이 돈을 받았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일보는. 압수수색 영장에는 지역상황실장, 캠프 상황실장에도 금품이 제공됐다. 이렇게 적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구체적인 것은, 조선일보 3면에 나와 있습니다. 조선일보 3면 보시면, 송영길 척건, 윤관석, 강래구가 주도를 했다. 그리고 주로 인천, 수도권 의원들에게 살포가 됐다. 송영길 지역구가 계양을, 지금 이재명에게 계양을을 내주고 본인은 서울시장에 출마했다가 패배를 했죠. 검찰 영장에 돈 봉투 전달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는데, 윤관석은 강래구에게 지지세 유지를 위해서 국회의원들에게 돈 뿌릴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현역 의원들에게는 두 차례에 걸쳐서 600만 원, 300만 원씩, 300만 원씩 해서 10명, 그래서 6천만 원이 되는 거고, 캠프 본부장, 캠프 실장에게는 최소 50만 원.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이정건 전 사무부총장, 이정건 핸드폰에서 녹음 파일이 다 나온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조선일보 보시면은 이
돈 살포 흐름도가 있는데 이 흐름도 보면은 강내구에서 송영길 보좌관 거쳐서 이정건 거쳐서 윤관석,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 또 이정건 거쳐서 지역상황실장들, 이정건 거쳐서 강내구 거쳐서 지역본부장, 전부 다 이정건, 문제의 이정건 사무부총장이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이정건은 송영길의 핵심 척건이죠. 자, 송영길 캠프에서 또 이정건도 일도 하고 했는데, 이정건이 모든 이 돈 흐름도에서 중간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정건의 그 통화 녹음 파일에서 이것저것이 다 나오고 있는데 3만 개의 통화 녹음 파일이 있다고 하니 좀 민주당이 앞으로 또 어떻게 숙대밭이 될지 지켜봐야 될 이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3면 기사는 제목이 이겁니다. 송영길 지금 파리에 있죠. 파리에 가 있는데 그거 이정건 개인 일탈 행위야. 그런데 당시 대표로 도의적 책임은 느낀다. 법적 책임은 없다. 나는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몰랐다. 이정건이 알아서 다 한 거다. 개인 일탈 행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윤관석, 이승만 등 캠프 인사들이 의원들 포함해서 중앙일보도 40명이라고 합니다. 40명이 돈 돌린 의혹이 있는데 이정건 추가 녹취록에 돈 전달 정황이 드러났다. 국회 앞 중식당에서 윤관석 의원을 만났는데 이정건이 그 다음에 다음날 추가로 돈을 달라고 윤관석이 요구를 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당사자들은 정치 탄압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송영길 파리에서 일부 매체 기자들을 만나서 이정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정건 전 부총장의 개인적 일탈 행위를 감독하지 못한 것에 대해 당시 당대표로서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 법적 책임은 없다. 이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서 검찰이 정치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재명과 같은 논리를 지금 들이대고 있죠. 국면 전환을 위해서 검찰이 정치 탄압을 한다. 야당 파괴 공작을 한다. 또 이렇게 우기고 있습니다. 녹음 파일이 다 있는데도 이렇게 우기는 것이 정치인들의 습성이죠. 특히 민주당, 진보 좌파 진영의 버티기입니다. 우기기, 버티기. 자,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민주당 안의 그 내분으로까지 번질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게 전당대회 때 돈을 살포를 해서 송영길이 당권을 잡았죠. 그런데 그때 격차가 0.9%포인트였습니다. 유의를 했던 그 후보자하고 0.9% 홍영표와 0.9% 차이가 나는데 홍영표는 친문입니다. 친문의 핵심이죠. 자장 이렇게 불리는데 친문재인. 그런데 송영길은 이재명 쪽에 기울어져 있었죠. 자, 그래서 당내 갈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문제 가지고. 자, 뷰스 앤 뉴스, 인터넷 언론입니다. 뷰스 앤 뉴스, 어제 오후에 나온 기사네요. 2021년 0.59%포인트 차, 작업질이 드러나고 있다. 검찰의 전대 돈봉투 수사에 친문 당원들 부글부글, 개파 갈등 재현될까. 이 송영길 후보 쪽이 2021년 전당대회 때 돈봉투 살포 의혹이 제기가 되니까 민주당이 내부적으로 크게 술렁이는 분위기다. 대변인조차 그 흔한 논평조차 내지 않을 정도로 무거운 침묵이 흐르고 있다. 왜 그런가? 검찰의 수사가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섣부른 대응을 할 경우 자칫 당내 개파 갈등으로 점화될 개연성이 높기 때문이다. 2021년 당대표 경선은 치열했고 결과도 예상 밖이었다. 그때 출마한 사람이 송영길, 홍영표, 우원식 3파전이었죠. 송영길은 그때 비주류였습니다. 친문도 아니고 친이재명도 아닌 비주류. 그런데 나중에 이재명 쪽의 편을 들었죠. 그런데 그때 친문재인 좌장격인 홍영표,
또 친문으로 분류되는 우원식 이 두 사람이 후보 단일화를 하지 못해서 이 표가 분산이 됐기 때문에 이 송영길이 당선됐다 이렇게 그때 분석이 나왔는데, 그런데 이 비주류였던 송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그 후에 대선 경선 판도에도 1대8을 일으켰다. 뭐냐면은 실제로 대선 경선에서 친문, 그러니까 친문 쪽에 그때 이낙연 후보를 밀었죠. 문재인이 국무총리도 시키고 했으니까 친문 진영에서 그 지원을 한 이낙연은 고배를 맞섰다. 이재명이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됐는데 이 과정에 송영길 대표의 친명 편파성, 이재명 편파성이 여러 차례 논란이 그때 됐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 송영길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이낙연이 아니고 그 당 대표가 됐기 때문에 이낙연이 아니고 이재명이 대선 후보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낙연이 만약에 대선 후보가 됐으면은 어떻게 진행이 됐을지 모르죠. 자, 그래서 민주당의 돈 봉투가 결국은 대선 판도도 바꿔버렸다. 이런 분석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검찰 수사가 사실이라면 뷰센 뉴스 기사입니다. 돈 봉투가 전체 투표권의 45%를 갖고 있는 대의원들을 타깃으로 살포됐다. 그 의미가 되는데 10명의 의원들에게 뿌린 돈도 이들의 관할 아래에 있는 대의원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래서 SNS에서는 벌써부터 비명계 친문 당원들의 반발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자, 이것이 또 돈봉투 사건이 이재명을 겨냥할 수도 있는 그런 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4월 14일 보내드린 조간따풀이었습니다.